네, 이어서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그 사회적 비용, 우리가 보험이 가지고 있는 효용에 대해서는 앞서 시간에서 공부를 했죠. 이런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보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비용도 있어요. 일단 뭐 보험료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지만, 그것이 뭐 공짜로 되는 건 없죠. 보험료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보험 사기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혹은 사고의 정도나 규모를 키우는 경우,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결국 이러한 보험 사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는 굉장히 우리 사회 안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보험 사기 치면 뭐 그 보험회사랑 그 보험 사기 친 사람이 싸운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의 자금이라는 거는 결국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 가입자들이 각출해서 만든 일종의 공동준비금입니다. 공동준비금에서 정당하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보험의 역할이니까. 그런데 보험 사기로 인해서 부당하게 혹은 과도하게 많이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면, 결국 그 사회 구성원이 만든 공동준비금이 허투루 쓰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작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겨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험 사기라는 것이. 자, 그리고 뭐 그러한 보험 사기가 결국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에 나오는 거죠. 사고 발생, 뭐 보험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가 나든 말든 뭐 난 보험금 받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보험회사도 아무래도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누가 보험에 가입하고 어떻게 보험에 가입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는데, 좀 지출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시를 먼저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미루고 회피하고, 오히려 병약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보험에 많이 가입하게 되면 여기서 보험에 이제 생명보험이나 실비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보험 가입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인데, 병원 진료의 그 횟수나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 그건 결국에는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그 사고 발생이 좀 확률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을 들지 않고, 오히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보험 말고 보험과 유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은 무엇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저축입니다. 근데 저축은 본인의 재난 대비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의 돈을 조금씩 모아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게 저축이죠. 자, 근데 공제란 것도 있어요. 협동조합이나 농협이나 수협 이런 것들, 공제 단체. 이건 뭐냐면, 그 어떤 직군이나 직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 돈을 각출해서 모으는 거예요. 농협, 수협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보험과 유사한 제도다. 자, 그리고 보험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보험하고 도박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다루고, 그 사건 어떤 확률의 문제라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어떤 사기성, 도박과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이제 투기적 위험이기 때문에 투기적 위험이라고 했죠. 투기적 위험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박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투라든지 트럼프 이제 포커 뭐 블랙잭 뭐 이런 거 있죠. 카지노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갬블링 도박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좀 제한적이죠. 카지노도 이제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는 뭐 몇 군데 제약이 있고 그리고 그 외국에 나가서도 너무 과도하게 뭐 한두 게임 정도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너무 많은 돈을 들고 나가서 이제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뭐 외환거래법이나 이런 데 조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도 뭐 그와 관련된 법리나 이런 것들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말을 못 하는데 어쨌든 그런 도박이 있죠. 그럼 이 도박하고 보험이 똑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미래 결과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미래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확률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차이점이 너무 큽니다. 보험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자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서 사고가 나기 이전 상태로 돌려놓는 것인데 도박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이거예요. 보험을 들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인 거죠. 내가 사고가 나거나 사고가 나지 않거나. 사고가 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내가 보험료만 내면 끝이에요. 근데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나기 이전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서 재무 상태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게 보험인 건데 도박을 했을 때 미래에 일어나는 일도 두 가지입니다. 돈을 잃거나 돈을 따거나. 돈을 잃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니, 돈을 따는 사람은 내가 갬블링을 해서 돈을 벌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건데 도박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원상복구 시켜줘서 되느냐?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도박 같은 어떤 투기를 했을 때 돈을 잃는다면 보험을 통해서 그걸 원상복구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도박하고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돈 잃어도 뭐 보험회사에서 받을 텐데 따기만 하면 된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카지노로 달려가겠죠. 그리고 보통 도박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하우스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 실제로 그 카지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왜냐면 돈을 따는 확률 자체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카지노에 있는 뭐 이 슬롯 머신이나 기계마다 그리고 게임마다 확률은 좀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도박과 보험의 차이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뭐 이 정도 설명하면 전화 때문에 좀 끊어지긴 했지만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도박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보험 부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차피 그 하우스에 들어가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도박하는 게임의 종류에 따라서 확률이 있는데 그 확률이 뭐 몇백 분의 1이겠죠. 그 몇백 분의 1의 돈을 딸 수 있는 게임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죠. 밤새도록.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천운을 타고 났어도 그런 게임을 계속 예를 들어서 뭐
10명 중에 1명만 돈을 따는 그런 게임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가 밤새고 나와서 돈을 딸 수 있는 사람의 확률이라는 건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말이 안 되겠죠. 예. 도박은 보험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도박을 통해서 돈 따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돈 따는 사람들은 뭐 그 극소수의 확률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지. 그거마저 그것을 보호해 줄 만큼의 보험의 뭐 허술하거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이고. 자, 뭐 그러면 대충 뭐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보험은 어떤 사람들이 개입을 하느냐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보험회사 등장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험자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을 시켜주는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회사인데, 한국은 주로 이제 보험회사 컴퍼니 형태로 되어 있죠. 뭐 삼성화재, 뭐 동부, DB화재, DB손해보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보험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자라고 해서 보험자, 인슈어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있어요. 보험 계약자.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폴리시가, 여기 폴리시가 무슨 우리가 영어 사전적인 단어로 뭐 정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험에서 폴리시는 그 보험 계약서, 인슈런스 폴리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는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계약서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보험 계약자란 말은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에 insured라고 되어 있어요. insurer의 피동형이죠. 피동형.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보통 그럼 2번에 있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거의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보험회사랑 보험 계약 체결하고 사고 발생하면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계약자이자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보험회사는 그냥 보험회사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같아요.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을 보험계약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피보험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단어 보험계약자란 말 그 자체와 피보험자라는 말 그 자체의 사전적 정의는 다르지만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부캐이자 부캐, 예, 그죠? 유재석이든 유산슬이든 또 뭐죠? 뭐 유야홍, 무야홍, 예. 뭐죠? 유야홍인가? 뭐 유야홍, 유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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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슬, 유재석 다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죠. 물론 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미를 위해서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뭐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같은 사람 지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도 같은 사람이에요. 대체적으로. 근데 무역 실무에서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 여기 밑에 14번 슬라이드 중간에 나오죠. CIF 조건이나 CIP 조건. 인커텀스 2020을 여러분들이 무역 계약론이나 국제상무론이나 무역학 개론에서 공부했을 거라고 믿어요. 거기에 인커텀스 2020에 보면 CIF나 CIP가 등장을 합니다. CIF와 CIP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 비용이나 운임을 지급하고 또 뭐 보험료도 지급해줘요. 인슈어런스. 여기 CIF나 CIP의 가운데 있는 I가 인슈어런스를 뜻하고, 그것이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니까 매도인이 보험 계약자, 수출자가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되고,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피보험자인데, 이 피보험자가 이 경우에는 수입자이자 매수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 사실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 있습니다. 이거는 손해보험에서 쓰는 말은 아니고요. 해상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에서 쓰는 말은 아니고 생명보험 같은 거, 생명보험이나 뭐 이런 것 중에서 보험금 탈 수 있는 사람,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타낼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보험 대리점, 우리 뭐 보험 설계사,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뭐 요새는 회사마다 뭐 이렇게 영업하는 명칭이나 이런 게 조금 달라가지고 어떤 명칭, 뭐 그렇죠. 뭐 무슨 여러 가지 표현을 쓰던데. 사실 뭐 보험 설계사지 다. 예. 그리고 다 얘기하면 뭐 브로커죠, 브로커. 보험 계약 브로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보험회사를 위해서 피보험자를 모집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 형태가 조금 다양해요. 이게 이제 한국의 보험업계와 영국이나 이런 쪽의 보험업계의 메커니즘이 조금 다른데, 그래서 여기서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쓰고 브로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대리해서 하는 행동하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하고, 브로커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약 당사자들을 연결해 주는 걸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대리점이 등장을 하고 보험 중개인도 등장을 하는데, 보험 중개인은 예를 들어 피보험자하고 그 보험자 사이에서 중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링크 걸어주는 거를 이제 보험 중개인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보험 중개인은 잘 없고요. 주로 해상보험이나 선박보험 쪽에 브로커가 있어요. 브로커, 말 그대로 브로커. 보통 이제 기업들이 이제 브로커를 끼고 큰 규모의 해상 관련된 보험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브로커가 필요한 거고, 한국은 잘 일단 뭐 선박 거래 브로커는 중고 선박이나 뭐 이런 거 브로커는 있는데, 보험 브로커는 주로 이제 뒤에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로이즈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브로커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자, 여기서 또 대리점은 뭐냐면 보험회사의 일종의 하수인이에요. 아웃소싱 받은 하수인. 이 사람이 보험회사가 처리해야 되는 뭐 고객 영업이라든지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험 설계사라고 나와 있는데, 보험 설계사는 보면 뭐냐면 직원이에요, 직원. 그러니까 보험회사 영업 직원. 그 보험회사에서 월급이나 뭐 수당 받으면서 이제 보험 파는 사람, 보험 아저씨, 보험 아줌마, 보험 파는 사람, 보험 팔러 다니는 사람 있죠. 자, 그리고 그런 게 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것들 이제 보험 설계사 통해서 많이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뭐 대리점이나 브로커나 설계사나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보험 계약의 체결을 용이하게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지, 이 뭐 당사자로서 보험 계약에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거나 보험 계약에 개입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자, 중개인 아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해서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기 적어놨네. 컨설턴트, 뭐 RFC, 뭐 FC 이런 표현으로. 명함 받아보면 보험 파는 분들,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 그 명함 받아보면 이런 거 적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뭐 하려고 하는, 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해상보험과 관련해서 뭐 아주 중차대한 내용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보험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보험은 제가
뭐 앞에서도 막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나눌 때 인보험과 물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보험을 인보험이라고 합니다. 물보험은 물건, 재산 이런 것과 관련된 보험을 물보험이라고 합니다. 사물에 대한 보험이죠. 그래서 인보험은 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뭐 실비보험 뭐 이런 것들. 물보험은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보험회사도 종류가 두 개로 나뉘어요. 삼성그룹에 보면 보험회사가 두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있고 삼성화재가 있죠. 당연히 삼성생명은 인보험을 지급하는 회사고 삼성화재는 물보험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아니 똑같은 보험업인데 왜 보험회사를 두 개를 나눠놨을까? 처리하는 방식, 일 처리하는 방식이나 영업은 한국 사회니까 빚을 탈 수는 있는데요. 그 기저에 있는 그 어떤 보험 계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리나 메커니즘은 완전히 달라요. 인보험과 물보험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보험의 기본 원칙들 중에서 실손 보상의 원칙, 이익 제공 금지의 원칙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물보험, 특히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인보험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기본이 되는 법리나 법제가. 자, 그리고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내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죠. 대표적인 강제보험 중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한국에서 굴리고 싶은데 한국에서 자동차를 굴리려면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그러니까 아마 허가가 안 날걸요? 차 살 때 새 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차를 리스를 하든 자동차 보험 들어야 번호판이 나올 거예요. 허가가 맞을 겁니다. 저도 뭐 기억을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자동차 보험 가입했어요. 그거 통보하니까 떨어졌던 것 같은데 등록이 아마 최근에 차 사보신 분들 더 잘하시고 차를 샀거나 본인이 차를 샀거나 뭐 부모님이 차를 샀거나 뭐 주변에서 차를 사면 딱 보면 차를 한국에서 굴리려고 하면 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강제보험. 자, 영리보험과 비영리보험이 있습니다. 영리는 당연히 일반 사기업이 보험을 운영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보험이 다 영리보험이고, 비영리보험은 보통 이제 국가의 어떤 특정한 목적, 경제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이 고객이 대상이 되는 보험도 있고, 가정 혹은 개인이 보험 부부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으로 나뉘어 볼 수 있어요. 보험 기간이 1년이거나 1년 미만입니다. 해상보험도 해상보험 같은 경우는 뭐 한 항해를 기준으로 길게는 몇 달, 짧게는 몇 주, 며칠 이렇게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단기간이고, 장기보험은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보험 계약이 지속이 되는 그런 보험은 장기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사보험, 공보험 이것도 운영 주체에 따라서 기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해상보험과 육상보험이 있는데, 해상보험은 당연히 바다에서, 육상보험은 육상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상보험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 알겠지만 말은 해상보험인데 국제 무역을 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그 국제 운송을 하기 위해서
물품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육상 구간에서 운송도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 공장에서 부산항으로 옮겨서 부산항에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된다면 공장에서 부산항까지의 구간은 해상 구간이 아니라 육상 구간이죠. 그런데 이 해상 보험을 들 때 이 해상 보험을 부부하게 되면 이 주 운송 수단, 주 운송 구간이 해상이라면 그 해상 운송을 하기 위해서 내륙에서 혹은 목적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내륙 운송 구간, 여기가 육상 운송 구간이지만 해상 보험을 체결할 때는 이 구간에서 발생되는 사고나 손해나 이런 부분도 보험자가 부보하도록 그 어떤 보험을 통한 보호나 안전장치의 어떤 가정이 확장되어 있어요. 현재의 해상보험 시스템. 그래서 육상 구간을 따로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해상 보험을 들면 그 해상 운송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육상 구간, 후 단계,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그 육상 운송 구간, 여기를 포괄해서 보험을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그건 뒤에서 우리가 보험의 기간 뭐 이런 것들 공부할 때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손해보험과 정액보험이 있는데, 손해보험은 손해 난 만큼 보상하는 것이 손해보험이고, 정액보험은 사고가 나면 딱 정해진 금액을 주는, 그걸 이제 정액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손보험, 뭐 또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고. 자, 그리고 원수보험과 재보험이 있는데, 원수보험은 영어 표현으로는 오리지널 인슈런스라고 해요. 그리고 재보험은 리인슈런스라고 합니다. 재보험이란 말은 다시 보험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험회사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간 그 보험회사. 그래서 그 보험회사들도 자기들보다 더 큰 규모의 보험회사에다가 재보험을 듭니다. 그게 재보험이에요. 리인슈런스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그런 거 가능합니다. 많이 합니다. 네. 이거를 한국에서는 코리안 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국의 재보험 회사고요. 외국의 뭐 로이즈나 이런 쪽에는 재보험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요즘에는 로이즈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로이즈의 경우에는 재보험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보험회사들도 그 자신들의 고객이 사고가 많이 나고 사고 발생이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재보험을 듭니다. 보험회사의 보험. 그래서 처음에 고객과 체결하는 보험을 원수보험이라 하고, 이 보험회사가 다시 재보험회사랑 드는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동보험과 중복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보험 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은 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공동보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보험 금액이나 보험 가액이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100만원짜리 물건이면 50만원짜리 보험계약, 50만원짜리 보험계약, 이렇게 100만원짜리 물건 하나에 대해서 2개의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물건에 대해서 100만원짜리 보험계약 하나, 그리고 또 100만원짜리 보험계약 하나 더, 그러면 총 200만원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중복보험입니다. 중복보험. 불가능해요. 그렇게 성립되는 건 무효예요. 100만원짜리 물건 하나에다가 100만원짜리 보험 계약이 2개가 있다는 거는 사실상 뭐랑 같냐면, 100만원짜리 물건을 100만원이라고 안 하고 200만원이라고 뻥 쳐가지고 보험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무효입니다. 이 성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복보험이다. 자, 그래서 뭐 한국의 상법상 손해보험과 인보험, 이제 한국의 상법에서는 물보험이라고 안 하고 그냥 손해보험이라고 해서
운송보험이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대표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장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기에 좋은 게 자동차보험,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해상보험, 그리고 인보험은 당연히 생명보험이나 뭐 질병과 관련해서 뭐 상해보험, 실비 지급보험, 의료비 실비 그거 있죠. 예, 그런 보험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상보험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해상보험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해상보험은 그 대상에 따라서 또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적하보험, 화물에 대한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물에 대한 보험. 예, 수출입 물품, 컨테이너에 담겨 있거나 뭐 아니면 항공 컨테이너이거나 아니면 벌크선에 실려서 운송되는 그 물품이 입는 손해나 멸실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 자,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운용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을 들듯이 선박, 해상 운송 수단이 되는 선박 그 자체도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선박보험입니다. hull insurance라고 하는데, hull이 영어 단어인데 선박의 선체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선박을 우리 배 이런 것들을 보험 부보의 대상으로.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뭐 충돌 손해라든지 우리가 자동차에서 보험을 들 때처럼 그런 보험들 통해서 발생되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 운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운임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 뒤에 가서 선박보험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뭐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만약에 운송인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을 해서 운임 후불로서 운송 하주로부터 화물 하주로부터 운임을 벌어 들일 수 있는데, 그렇죠? 운임 후불이라면.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목적지에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하지 못하게 되고 그 하주로부터 운임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미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현재에 발생된 건 아닌데 미래에 내가 미수금이죠. 아직 못 받은 돈. 내가 목적을 달성하면 계약 목적, 그러니까 화물을 안전하게 저쪽 항구까지 운반을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받을 돈인데, 그 운송에 문제가 생기면 이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어떻게? 이거를 보험에 드는 겠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사실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려면, 운임을 어떻게 보험에 들지를 조금 이해를 하려면 그 피보험 이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피보험 이익 가서 다시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논리로 희망 이익 보험도 있을 수 있어요. 미래에 실현 가능한, 미래에 발생 가능한 나의 수익.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못 얻게 되면 손실이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보험 계약을 통해서 보호받는 거 가능합니다.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커텀스에서도 그런 뭐 이렇게 나오죠. 10% 가산하는, 송장 인보이스 가격에 10% 가산하는, 뭐 CIF 가격에 10% 늘려서 110% 하는, 그 10% 추가하는 거. 물품의 가격이 100만 원인데 보험 가입을 110만 원 하는 거.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 미래에 내가 실현 가능한 수익을 보험 부보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에 따른 항해보험이라고 하는 건 이거 지금 해상보험과 관련된 얘기예요. 해상보험은 선박이나 화물이 어느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가는 그런 하나의 항해를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주로 이거는 화물을 보험에 드는 경우에 주로 이용을 합니다. 적하보험에서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적하보험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카고 인슈런스인데, 한국어로 표현을 할 때는 이 적하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적하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나 아니면 이거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 얘기한 거죠. 요 적하에 할 때 하자와 이거의 하자가 한자가 달라서 한자가 이거 뭔가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PPT에서는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뭐 다시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 같은 표현이에요. 그 교과서마다 이렇게 쓰여 있는 책 있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 있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영어로 카고 인슈어런스. 자, 그리고 기간. 그래서 적하보험이 주로 항해를 기준으로, 하나의 항해를 기준으로 항해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고, 기간보험은 주로 이제 선박보험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연 단위로, 1년 단위로. 그 자동차 보험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자동차 보험 보통 1년, 물론 요즘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1대 차로 이렇게 보험 드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을 1년 기준으로 드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혼합보험은 보험 계약이 굉장히 특이한 형태인데, 이게 결합되어 있는, 한 항해와 그 일정한 기간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인데, 저는 본 적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고, 오늘날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상보험의 의의와 특징은 조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